비디오 게임 e스포츠 시장 성장에 투자하고 싶다면 글로벌 X 비디오 게임즈 앤 e스포츠 ETF 히어로 US 알아보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비디오 게임하고 e스포츠가 뜬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예요. 비디오 게임하고 스포츠 ETF 코로나 사태의 진정한 챔피언이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번성할 것이다. 비디오 게임하고 스포츠 상장지수 ETF가 수익률 몇 년 동안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비디오 게임 자체가 갈수록 진화하면서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비디오 게임 ETF 수익률이 한 50% 이상 기록하고 있고요. 게임 변천사를 살짝 살펴볼게요. 1980년도하고 90년도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이게 보시는 게 아마 그 30, 40대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오락실이에요, 오락실. 여기에 동전을 딱 집어넣으면 뭐 스트리트 파이터라든지 이런 게임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러다가 2000년도에 뭐가 생겼냐면 PC방이라는 문화가 생겼고, 그때 많이 유행했던 게임이 이제 그 블리자드에서 나온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거죠. 굉장히 큰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그러다 2010년도가 되면서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 시장이 열리면서 여러 가지 뭐 캔디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바일 게임들이 이제 붐이 일어났고요. 그 기세가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단순히 모바일 게임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져서 이게 어떻게 보면 스포츠 문화로 자리 잡고 있고, 최근에는 이 야구나 축구나 이런 것들이 전염병 사태로 이제 열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e스포츠가 지금 여러 가지 중계 서비스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고 있고, 요건 전염병 사태가 있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직접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게임 그 프로게이머들이 나오면 이 사람들 응원하기도 하고요. 각종 관련된 용품 광고 시장이 굉장히 커졌죠. 비디오 게임하고 e스포츠가 뜬다고 하는데 통계자를 볼게요. 전 세계 글로벌 게임 마켓을 보면 모바일 게임이나 콘솔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이런 거 다 포함이에요. 보면 이제 아시아 태평양이 제일 크고요. 비중이 47% 정도 되는데, 규모로 보면 72 빌리언 달러 정도 되고, 연평균 성장률이 최근에 이제 7.6 정도였고요. 2019년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북미 지역, 그리고 크게 지금 떠오르는 게 유럽이라든지 중동 지역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브레이크다운을 보게 되면 이제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같이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의 어떤 그런 비디오 게임인데, 요거는 사실 꾸준하고 있고, 가장 큰 성장성을 보이는 건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입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 비중이 굉장히 커질 거고, 토탈 시장 성장성은 연평균 8.8% 정도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2022년 정도가 되면 거의 한 200 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 시장이 열린다. 굉장히 성장성이 좋다는 거죠. 또 하나 살펴보게 되면 e스포츠의 이제 관중들이죠. 그리고 관중들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뉴즈라는 곳에서 조사한 건데, 아무래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가장 이제 성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됐을 때 보면 이제 완전 열성 팬들 있잖아요. 열성 팬들이 보면 이제 2022년 정도가 되면 거의 2억 7천만 명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뭐 그렇게 열성적인 팬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뭐 시간 날 때마다 게임 중계를 보는 사람들이 인구가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제 2022년도가 되면 열성 팬하고 가끔 이렇게 게임을 보는 사람들 합하면 거의 6억 명 정도 되는 거죠. 연평균 성장률이 12.2%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 성장성이 높다 이거죠. 그 게임 생태계의 핵심 분야 4개를 살펴보게 되면, 근데 첫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이죠. 비디오 게임을 개발하고 파는 업종들이죠. 그래서 액티비전, 블리자드, 뭐 T2 뭐 이런 업체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매니팩처러인데, 이거는 보면 이제 각종 게임 관련된 그래픽 카드라든지 뭐 마우스, 키보드, 여러 가지 헤드폰, 여러 가지 이런 하드셋을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레이저라든지 엔비디아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게임을 실제로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중계해주는 업체들이죠. 후야라든지 중국의 빌리빌리가 하는 업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e스포츠 리그를 주관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프로 게임들을 키우는 회사들이요. 가레나라든지 이제 퍼시픽 챔피언십 시리즈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어요. 참고로 이 가레나는 예전에 제가 분석했던 그 C 리미티드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비디오 게임 e스포츠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특정 업체를 선별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럴 경우에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X 히어로 ETF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생긴 건 얼마 안 됐어요. 사실 2019년도 10월 달에 생겼고, 추정하는 이 지수가 중요한데 나중에 살펴볼 텐데, Seoul Active Video Games and eSports Index라는 거고, 언더라인 회사는 한 40개 정도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AUM이 지금 1억 불이 좀 넘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이 제일 중요한데, 비용이 싸진 않아요. 아무래도 신생이고 시메틱 ETF다 보니까 다른 인덱스 ETF보다 싸진 않은데 0.5% 정도입니다. 티커는 히어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라티브 비디오 게임즈 인 e스포츠 인덱스, 요 지수를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수가 어떻게 리밸런싱이 되고 산출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선진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한국이랑 뭐 대만도 포함입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당연히 포함이겠죠. 이제 마켓캡이 그래도 뭐 한 1억 6천만 불 정도 되는 회사도 담고 있고요. 거래되는 일일 거래량이 그래도 한 뭐 140만 불 정도 이상 되는 회사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들어가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비디오 게임하고 e스포츠에서 매출이 적어도 50% 정도는 발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적게는 30개에서 40개 정도의 회사를 분산 투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분야, 게임을 개발하는 애들, 그 스트리밍 하는 애들, 그리고 뭐 e스포츠를 주관하고 이제 운영하는 애들,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업체들, 얘네들을 주로 이제 선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웨이팅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당 전체 비중에서 6% 이상은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을 하고요. 편입하는 회사들은 최소한 그래도 0.3%는 편입을 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5%가 넘는 회사들을 다 합쳤을 때는 전체 비중의 40% 정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요. 성과를 살펴보게 되면 6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어 투데이 퍼포먼스가 지금 NAV 기준은 한 41%, 그리고 시장 거래되는 가격 기준 41% 정도고요. 굉장히 양호하죠. 그리고 2019년 10월에 생겼는데 그때 이후로는 한 50%가 좀 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탑10 홀딩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C 리미티드, 이게 지금 현재로서 제일 이제 비중이 크고요. 그 엔비디아, 빌리빌리,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네리지, 넥슨도 들어갑니다. 닌텐도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업종들을 지금 이제 게임 관련된 업종들을 편입을 하고 있고, 지역별로 보면 미국이 한 28%, 일본이 한 22%, 중국이 한 20%, 굉장히 골고루 잘 분산되어 있다.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히어로하고 경쟁이 되는 ETF가 이스포라고 있는데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둘 중에 뭘 할까 생각을 했는데 성과는 사실 비슷하거든요. 최근에는 히어로가 좀 앞서고 있고 이스포는 그전에는 아웃퍼폼을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언더퍼폼을 하는데, 이 둘 중에 고민하다가 왜 오늘 히어로를 얘기하게 됐냐면 이스포는 텐센트에 대한 비중이 탑10 홀딩에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텐센트가 아무래도 좀 헤드윈드가 있어가지고 뭔가 그런 정치적인 노이즈 때문에 오히려 성과가 좀 안 나올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히어로를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리스크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첫 번째는 올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거 자체가 악재예요, 악재. 사실 지금까지 50%가 넘게 올랐는데 앞으로도 그럼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물음표죠. 아무도 모르죠. 두 번째는 지금 사실 전염병 사태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게임을 많이 하게 된 건데 만약에 백신이 나와도 계속 성장성이 유지가 될까? 요 부분에 대한 또 물음이 있는 거죠. 예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게임을 접하지 않았던 인구들이 지금 게임을 새로 접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실 위험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비디오 게임 e스포츠 성장성에 주목하자. 두 번째, 성장에 참여하고 싶다면 히어로 ETF 고려해볼만 합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윈을 잘 감안해서 분할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단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절대 추천 아닙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